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파트는 저희 집인데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무슨 상의가 필요하니? 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 거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알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한 달 안에 정리해서 나가.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은입니다. 올해 70이 되었고 30년 동안 기사식당을 운영하다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우리는 금전 보상금으로 작은 기사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호철 부부라고 불렀어요. 호철이는 제 외동아들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손님들이 정은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고향 맛이야 라고 말할 때면 피로가 싹 가셨지요.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5년을 더 일했어요. 아들이 결혼했고 손주도 2명이나 생겼습니다. 은퇴할 무렵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랬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호철아, 이 아파트는 너희 가족을 위한 거야. 행복하게 살아. 그때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 집으로 들어갔고 아들 가족은 그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가 해준 음식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는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SNS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자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자랑하더군요. 제가 옷 장사 경험은 없지만 그 정도면 꽤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협찬사 미팅이 많아서 바빠요.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니 바쁜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전화가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서요. 어머니, 이번 주는 신상 업데이트 기간이라 어머니, 손님이 오기로 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하면 항상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처음에는 그래, 사업이 바쁜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지 이웃인 김 씨 아주머니가 찾아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은 씨, 지난주에 며느리 봤어. 백화점에서 손주들 데리고 쇼핑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에게는 바쁘다고 하면서 쇼핑할 시간이 있나 싶었죠. 그래도 혹시 특별한 날이었나 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은 씨, 내가 지난번에 아들집 단지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며느리 봤어. 이웃들과 단지 안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던데, 근데 이웃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를 홀대한다고, 시어머니가 아파트 사줬는데도 냉정하게 대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사전 연락 없이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죠. 손주들 보고 싶어서 깜짝 선물로 오고 싶었어. 애들은 학원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촬영 준비 중이라. 집 안을 보니 촬영 준비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 모습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거실에 들이지 않고 현관에 세워둔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 주세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 그렇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전화해도 아들은 나중에 전화할게요라 하고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았지만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으니까요. 우산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옷과 신발이 다 젖었지만 손주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날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비도 오는데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많이 컸겠지? 애들은 지금 학원에 갔어요. 저녁 때나 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서 기다릴게.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문을 좀 더 열어달라는 뜻이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들어오시면 현관이 더러워져요. 바닥 청소도 했는데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갈게.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춥네. 몸도 좀 안 좋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집에 손님 올 거라고요. 그리고 촬영 준비 중이라 정말 바빠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다음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아들 집에 함부로 찾아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기사식당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의 집에서 내가 사준 아파트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어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예요. 영상 제목은 요즘 뜨는 인플루언서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조회수가 10만, 20만, 금세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며느리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사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영상이 퍼지면 사업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거래하던 회사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해요. SNS 댓글란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저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며느리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50년 지기 친구 영숙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영숙이는 동네 소식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죠. 정은아, 너 어제 있었던 일 알아? 너희 며느리 영상이 인터넷에서 난리다. 응, 들었어.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정은아, 솔직히 말해봐봐. 너가 사준 그 아파트 아직도 너 명에 맞지? 영숙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했지만 나중에 아들 이름으로 바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그대로 미뤄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맞아. 왜? 내가 등기부 확인해봤어. 분명히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글쎄, 12억에 샀으니까 조금 올랐겠네. 정은아, 놀라지 마. 22억이야. 거의 2배가 올랐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영숙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네 인생 즐겨. 아들과 며느리는 너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편하게 살면서 너한테 그렇게 대하잖아. 이제는 네 행복을 생각할 때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내 아들인데, 내 손주들이 사는 집인데.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날 영숙이의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영수가 아파트 매물로 내자. 영숙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매수자는 며느리가 꾸며놓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며 감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인테리어 사진들이 결국 집을 빨리 팔게 한 셈이니까요. 계약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호철아, 엄마다. 어머니,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화나셨어요? 아니, 괜찮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희 아파트 엄마가 팔았으니 한 달 안에 집 비워줘라. 아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에 말이 없더니 큰 소리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22억에 팔았고 계약금도 받았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라고 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큰 소리니? 그건 너네 문제야. 엄마는 벌써 계약금 받았고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기려고 해. 전화를 끊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아파트 매각을 취소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던 그날 현관 앞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미안하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어머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금 전세금도 없고. 너가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아니었니? 월세라도 구해봐. 그리고 호철아,
너도 회사 다니잖아. 둘이 벌면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저 인스타그램 계정이 거의 망했어요. 거래처도 다 끊기고. 유명세를 잃은 며느리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과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도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건 네 문제야. 내가 30년 동안 기사식당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도 혼자서 견뎠어. 너희도 그렇게 해봐. 어머니,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이제 그만 가봐.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시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매각한 아파트 대금은 모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22억.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항상 가보고 싶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꿈에 그리던 곳들을 모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적금도 들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한편 아들 부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며느리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인플루언서로서의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호철이는 회사에서도 불효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고 해요.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들 부부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졌답니다. 서로를 탓하고 매일 밤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전화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래. 너의 인생이니 너가 결정해야지.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 주신 큰 선물을 제대로 감사히 여기지 못했어요. 애 엄마도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 만든 카드비,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모두 아들의 몫이 되었죠. 손주들은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평생 못 해본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겸손함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번듯한 직장인 모습은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내민 차를 받아들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저희를 위해 모아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저희는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특히 제가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고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묵묵히 들었어요. 지금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요. 이제야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배 일이라. 네. 카드빚이 많이 있어서요. 조금씩 밥 하나 가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는 돌아갈 수 없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들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부드럽고 깨끗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과 비슷해졌더군요. 작업 장갑을 끼고 일해도 생기는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주말에만 만나지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보고 싶어 해? 네. 항상 할머니 언제 만나? 하고 물어봐요. 어머니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다음 주 주말에 데리고 와.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어머니의 삶을,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파트를 팔 권리가 있으셨고, 그건 완전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의 것이라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이해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고마워. 호철아. 어머니,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요. 그렇게 아들은 돌아갔고 다음 주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로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함께 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몸이 저를 감싸는 순간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이 유리 많이 컸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손주들과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조금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도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과 손주들은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가끔은 제가 그들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아들은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녁 시간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따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빚을 절반 정도 갚았어요. 정말? 그거 다행이구나.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요. 이전에 호철이는 남의 도움, 특히 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호철이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또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더라.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들과도 화해했다며? 응. 이제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영숙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 아파트 판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어. 오히려 그 결정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해. 아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지.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보기 좋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뭐 하고 있어? 적금 들었어. 매달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가끔 여행도 다녀. 내년에는 미국에 갈 예정이야. 와, 부럽다. 나도 같이 갈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물론 아들과 손주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던 그 시절은 끝났어요. 지난 주말 아들이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나무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손주들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목공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다. 호철아. 고마워.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네요. 저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30년 기사식당, 길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져요.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며느리는 고향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인플루언서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과 손주들은 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있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온전히 정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파트를 팔고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